감사합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통계학과에 근무하는 김태윤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정년이 이제 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데 아마 과총에서 오신 분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작년인가 과총에서 저희 학교 방문하셨을 때 과총 그때 여러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반갑고요.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 수성대학교 교수님, 제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뭐 굉장히 쉽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제는 저 연구재단에서 한 3년짜리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제가 좀 관심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제가 맨 밑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쪽이 뇌를 모방하는 인공신경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 뇌를 우리가 모방을 해서 인공신경망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들어가는 정보고, 이쪽이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 안에서 요 안을 갖다가 모형화시킨 거거든요. 모형을 어떻게 시켰냐면 막 연결시켰어요.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들어오고, 나갈 때는 하나로 이렇게 나갑니다, 결과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하는 거예요, 끝에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구하죠, 그렇죠? 평균 구하면 다 더해서 숫자로 나눠요. n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앞에 거는 제가 무시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는 뭐예요? 서로 막 연결되니까 그냥 합이 아니고 제곱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뭘 더할 수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또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렇게 막 연결되는 거, 이거를 네트워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가정제곱합, 보통 때는 그냥 합,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주제 타이틀은 네트워크를 왜 나왔느냐, 막 연결이 왔다 갔다 되니까 나오는 거고, 가정제곱합은 뭐예요? 그냥 합이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선들이 연결시키면서 제곱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먼저 이제 확률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이고 뭐 중학생이고 해서 확률에 대해서 아마 말로서는 잘 사용을 하겠지만, 또 확률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률 pH라는 걸 이렇게 썼는데, H라는 것은 사실은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동전 던지면 안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예? 그거 알면 다 저는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동전 던지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확률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면하고 뒷면이 있으니까 동전이 뭐 공정하다는 말을 쓰는데, 공정하면 앞면에 나올 확률도 2분의 1, 뒷면에 나올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H라고 썼어요. 그리고 P는 이제 확률, probability의 약자입니다. H는 뭐의 약자가 될까요? 앞면은 헤드라고 그래요. 헤드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2분의 1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앞면 확률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실제로 그거를 실험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던져가지고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한 번 던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가 나왔는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던져보고, 앞면에 나오면 뭐라 그럴까? 1이라고 그럽시다. 앞면에 나올 확률을 계산하니까. 뒷면에 나오면 뭐라 그럴까요? 0. 그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거를 트라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제가 영어를 안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영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꾸 반복을 하면은, 그러면 제가 쓰진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총 시행 횟수로 나누면, 그렇죠?
이거는 한 번 던질 때마다 기록을 한 거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값이. 막 계속 던지면. 1000번 던질 때는 몇 번이 안면에 나오겠습니까? 100번 던지면 몇 번이 안면에 나오겠어요? 50번. 1000번 던지면 딱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던지면 그 값은 어디로 가겠어요? 2분의 1. 왜? 그게 여기랑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확률의 개념입니다. 시험을 계속 많이 던져봤을 때.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랑 연결이 돼요. 지난번 앞에 것도. 여기서는 H라고 썼거든요. 여기서는 제로가 뒷면이고 1이 앞면입니다. 그렇죠? 1이 앞면이에요. 앞면은 H라고 썼고 여기서 앞면은 1이라고 썼어요. 어느 게 더 편리합니까? H라고 쓰는 게 편리해요? 1이라고 쓰는 게 편리해요? 네? H요? H로 쓰는 게 편리해요? 아니, H라 쓰는 게 편리해요? 1이라고 쓰는 게 편리해요? 1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어? 그렇지. 한 번만 걸으세요. 정보가 확 빨리빨리 전달되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정보가 틀리게 전달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로라는 걸 씁니다. 아까 얘기한 진동할 때 뭐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확률에서 수학에서 확률을 할 때, 아니 수학 분야 어느 분야에서 할 때도 다 숫자를 써요. 그걸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왜 숫자를 쓰느냐? 정보가 전달이 빨리 되거든요. 정확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진법이죠. 그렇죠? 제로일밖에 없으니까. 그게 하여튼 제가 빼먹었는데 n으로 나누면 여기 썼습니다. 그렇죠? n 나누기 1의 개수. 1의 개수는 세어봐야 되겠죠. 그걸 세어보면 결국 뭐가 나와요? 1이 나온 횟수라는 것은 결국은 s는 이게 썸이에요. 썸. 합이죠. 그렇죠? 합이 중요한 거죠. 1이 나온 개수는 합이죠. 합. 제로이라고 했을 때 1만 다 더하면 그러면 이제 1이 몇 번 나왔는지 1000번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n으로 나누면 된다 해가지고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합이었습니다. 합이란 말이죠. 합을 그 표현개수로 나누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 그걸 했어요. 이제까지 모든 통계나 확률에서는 합을 가지고 대운을 결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게 이 실험 결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던질 때, 첫 번째 뒷면이 나왔어요. 그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보는 앞에 있어요. 첫 번째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에 뭐가 나올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 상황을 뭐라 그럽니까? 이제까지 정보가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에는. 그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여기, 그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은 친구예요? 형제예요?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돼요? 둘이는. 모르는 관계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남? 남은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답은. 독립입니다, 독립.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확률 개념에서는. 여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독립이라는 말은.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앞면에 나왔는데 두 번째 또 앞면에 나온다는 걸 알게 돼. 맨 처음에 앞면 나오면. 그럼 계속 앞면에 나온다는 걸 알게 돼.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실험은 확률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을 정의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 개념인데 합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독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입니다. 확률을 정의할 때. 근데 대부분 이건 잘합니다. 이거는 확률을 정의하면. 근데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 뭔가에 대해서는 독립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미싱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합이 굉장히 모든 걸 해결해 줬어요. 이제까지. 대부분 데이터야.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계가 생겨요. 틀려요. 이거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
여기까지 좀 어렵나요, 너무? 네, 그래서 자, 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제로 나올 확률이 얼마냐 하면 2분의 1입니다.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맨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그림으로, 이 막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제로까지서도 2분의 1이고 1에서도 2분의 1이에요. 근데 동전을 2번을 던지면요. 동전을 2번 던졌거든요. 지금 1번, 2번.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제로 아니면 1이니까 더했습니다. 우리가 더해서 하는 거라 합이니까 몇 번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 2번 던지면 앞면은 몇 번 나올 수 있습니까? 1번. 또 0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죠. 그게 확률이에요. 확률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제로가 될 확률은 얼마냐면 4분의 1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독립이니까. 이게 어려워. 1이 될 확률은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가 두 번 다 앞면 나올 확률. 그건 4분의 1이에요. 1은 왜 2분의 1이 되냐면 첫 번째 앞면, 두 번째 뒷면. 첫 번째 뒷면, 두 번째 앞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가 올라가죠. 2분의 1로 갈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올라가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게.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독립을 가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률이 제대로 잘 정의가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아주 다른 상관이에요. 뭐냐면 앞면이 나오면 계속 앞면만 나와요. 뒷면이 나오면 계속 뒷면만 나와요. 그럴 때는 2번 던질 때 앞면이 몇 번 나올까요? 2번 아니면 0번이죠. 이렇게. 중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확률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너무 어렵죠? 여기. 아까 대답 잘하던데? 어?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 합으로서,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때는 합으로서 많은 걸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확률의 정의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합 계산하는 거, 횟수 계산하는 거, 실험에서 앞면 나올 횟수예요. 총 몇 번인지. 그것만 아니면은 확률 얼마인지 알고 있고 세상 일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확률 문제에 관한 한. 그래서 합과 독립성은 확률과 통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확률의 정의는 결국은 독립성과 합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요약을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합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이제까지 옛날부터 잘 해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 제곱하면 합이 아니죠. 이게 이렇게 두 개를 곱해가지고 다 더해요. 그래서 이걸 나눕니다. 총 몇 개인가요, 그러면? 이게. 요게 n 곱하기 n-1이거든요. ji가 첨자가 다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제곱합은 달라요, 형태가. 합은 그냥 탑하는 거고, 제곱합은 이렇게 서로 곱해서 이중으로 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 간의 의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해서 네트워크 빅데이터가요,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트워크 문제에서. 근데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평균을 많이 쓴다. 그러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쓰고자 하는 방법은 이런 가중제곱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존이든 아니든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쉽게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근데 신라라는 말 있잖아요. 사회, 우리가 뭐, 소셜 네트워크 하는 얘기도, 인터넷도 이게 네트워크죠. 생명체도 우리가 몸 안에 보면은 정보가 전달되는 게 다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신라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문을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신라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근데 신라 아자가 신은 새로울 신자인데, 라는 이게 망라할 때 란자라, 망라할 때 라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뉴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나름대로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좀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네트워크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뭐 초등학생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네트워크 그림 같은. 근데 이런 네트워크에 서로 사람들 간에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막 다른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식으로 친해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때는 노드라고 그럽니다. 노드. 방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드라고 얘기하고 그 개인이에요. 사회에 관련된 쪽에서. 연결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친구명, 여기는 또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렇게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하게 굵은 선 연결되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계는 뭐,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림은 이제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모형화시킨 게 인공신경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망이 그것도 네트워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여기가 신경세포체고 이쪽에 들어오는 거고 이쪽에 나가는 거고 하는 그런 얘기, 그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뭐 반복된 얘기 같은데 이 가정제곱합을 구하죠. 곱해가지고 닫아서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갈지, 움직일지를 알게 돼요. 잘 그 성장하는 집단인지 혹은 잘 성장하지 못할 집단인지도 알게 됩니다. 어떤 클래스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어떤 클래스는 공부를 못해요. 어떤 반은. 근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관계를 보고서. 그래서 학생들의 예제까지는 그런 거 할 때 그 반의 점수라든가 뭐 이런 게 중요했고, 평균 점수라든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 반의 관계가, 학생들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뭐 그 성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까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너무 어렵나? 제가 하기가 이게 그래서 뭐 하여튼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기에 사용하는 용어들, 허브라고 합니다. 허브라는 거. 허브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이 아시아의 허브공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다 비행기가 다 글러와요. 비행기가 다 글러와요. 허브라는 말이 중요한데 허브 대신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카사노바라고도 해요. 카사노바가 뭔지 알아? 카사노바. 네. 카사노바는 여자친구가 굉장히 많은 바람둥이를 카사노바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긴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링커가 있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여튼 센터 내 그런 데 중심인물이 있고, 하여튼 허브란 말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어떤 집단이든 간에 허브가 있는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이 발전을 할 수 있고, 하기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까지는 이런 데이터였어요. 클래시컬한 데이터들은. 이건 합으로 분석해요. 가중합. 왜 가중합이라고? 가중치라는 건 뭡니까? 나중에 n으로 나누는 걸 가중치라고 보면 돼요. 모르니까. 근데 연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합으로만 안 되고 가중 제곱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은 지금 뭐냐면은, 이 미국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고속도로망입니다. 고속도로망에는 어느 지역이 특별히 많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고속도로는. 아까 제가 인천공항 말씀드렸지만, 대운대 인천으로 갔다가, 뭐 서울로, 대구로 가든 광주로 가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망을 갖다가 우리가 합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합이나 혹은 뭐 가정제곱하면 비슷하지만 이런 모양의 그런 분포 모양이 나옵니다. 가정제곱으로 그려보면요. 그런데, 이거는 항공망이거든요. 똑같은 미국인데. 이때 시카고 오하이오 공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로 다 가요. 비행기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로컬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허브가 여기, 뭐, 두 정도. 뉴욕에서다만 있을 텐데, 안 나오는데. 이럴 때는 분포가 이렇게 달라져요. 모양이. 하정제곱으로 하면. 많이 다르죠. 앞에서는, 하여튼 뭐, 앞에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포인트가, 좀 많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는 문제도 결국 연결 문제거든요. 만약 연결을 끊느냐, 안 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이 네트워크로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해결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제가 여기 쭉 썼습니다. 이거 읽을 줄 아나, 학생들? 어? 요거 안다고? 길도자? 그래서 어떤 깨닫는다는 것도 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뇌 안에서 깨닫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뭡니까? 연결이 잘 되는 거로. 제가 이머전스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우리나라 말로 창발로 번역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상한 현상이 막 생겨요. 그 네트워크 연결이 바꿔지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 사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글로벌 위기 같은 거죠. 글로벌 위기인데, 뭐, 글로벌 위기를 코로나로 봐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연결되느냐. 연결도 횟수가 넓어지면서, 코로나가 더, 빨리 번지게 되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 정도 왔는데, 뭐, 이 정도, 이거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데, 이 인간의 뇌를 인공신경망을 했는데, 맨 끝에는 합이지만, 그림이 좀 불명한데, 이거는 가정제곱 합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와가지고, 그 부분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잘 되면, 그러면 학습이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잘 되면은. 이거 맨 끝에는 그냥 합입니다. 그렇지만 중간 단계에는 사실은 제가 하나만 그랬으면 여러 개를 만들어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연결시키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다 가정제곱합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맨 끝에만 보고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연결된 구조를 파악해내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참 제가 빼먹었는데, 이제까지는 합에서는 확률 정의는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때 연결되기 때문에 독립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면 의존이 된 거예요. 서로 아니까. 그래서 의존이라는 개념이, 가정제곱합은 의존이라는 개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독립이고 합에 의해서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의존적이고, 그리고 가정제곱합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건 뭐 또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가중치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로일 방식을 많이 따릅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이유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빠르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제일 빨라요. 제로, 일로 쓰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H라고 쓰는 것보다는 제로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가중치를 줄 때도 이 방식으로 해서 많이 준다 하는 그런 얘기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떤 클래스 학급별 예를 좀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과학 프로그램을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과학을 좋아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선택하게끔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택한, 뭐 1번 프로그램을 선택한 사람의 수, 다 합입니다, 이것은. 합으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느 반이 더 잘할까? 그러면 많이 선택했나면 이것도 평균 구하죠. 그렇죠? 평균 구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쪽 2반이 앞으로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건 다 그림이고요. 7번.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느 프로그램이 하우 프로그램이냐라는 걸 찾아내요. 그 뭘로 찾아내냐면, 가중제곱법 가지고 찾습니다. 그래서 하우 프로그램이 있는 클래스가 훨씬 더 앞으로 과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은 프로그램 허브도 찾아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그 허브 학생을 찾아내요. 잘하는 학생들. 어떻게 찾아내냐면 서로 그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한 다음에 서로 간에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학생들 간에 과학할 때 연결이 잘 되는지, 그걸 보고서 이 클래스가 과학을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까지,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근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땡스 랏 이렇게 영어인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거. 이런 얘기인데 제가 너무 어려운 토픽을 정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면, 이게 어린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좀 쉬운 거를 했을 텐데. 인공지능에서 딥러닝 나오고, 예. 그 보면 멀티레이어 리셉터 예. 그림. 예. 궁금한 게, 예. 이제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 그 회로 안에서 예. 어떤 연결이 형성이 되는 겁니까? 네, 연결이 형성됩니다. 여기 되는 거고, 예. 한번 형성이 되면 그대로 유지가, 전원을 끄고 예. 그대로 유지가 된다. 예, 그렇게 되고요. 다 전기 빼버리면 다 없어져요. 아닙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가장 데이터를 넣으면은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원이 크기 때문에 차원을 줄이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최소점을 찾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 점을 찾아내면은 그거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넣어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기도 하긴 합니다.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갖고, 예. 이제 학습이 했는데, 네. 그대로 또 카피를 하고 가는. 예, 그렇습니다. 예. 복사를 예, 근데 딴 데이터가 다르게 들어오면 막 틀려요, 그게. 그때부터 나가죠. 예. 그럼 또 바꿔주고요. 학습된 거는 그대로. 예.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라는 걸 따로 이렇게 막 숨겨놔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답이 있어도 안 보고 하잖아요. 이게 답을 미리 빼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데이터 자체도 테스트 데이터, 모의 시험 데이터라고 따로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스톱시키고 실제로 사용으로 넘어갑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만 저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예. 지지도라든가 이런 거 설문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하고 나면 또 무슨 통계체를 하죠. 예. 그죠? 예. 통계체를 해가지고 나중에 저는 통계체를 해가지고 뭐 몇 퍼센트 이거는 이해가 좀 되겠는데 예. 나중에 또 무슨 오차범위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 계산을 우회하는 겁니까? 아까 올라가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데이터 그 조사를 많이 하면 점점 이렇게 모이거든, 데이터들이. 중앙에 점점 모여요. 많이 하면. 근데 적게 하면 이렇게 넓게 퍼져서 중앙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많이 할 경우에 이 오차들을 범위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100개일 때 오차 요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오차 범위가 얼마가 될 거다 하는 걸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차 범위. 그리고 뭐몇 퍼센트 이래 나오니까. 네. 그 오차 범위가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가 중심이 있고요. 양쪽에 그 조그만 것도 생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면은 오차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차를. 학생들한테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아까는 뭐 학생들이 질문을 막 하고 그러더니 내가 하나도 안 하네.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하겠거나 유도해서 드리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분이 저 3부자거든 3부자. 부자지간이시군요. 여기 어머니신가요, 그러면? 형님. 아, 그렇.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빅데이터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젊다고 그래 어린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통계가 뭔지 확률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해가지고 질문을 못해. 여기 저 형이랑 동생 질문 할 게 없지. 질문 잘 됐어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